저희는 이제 이 세 가지 사례 중에서 지금 이 학생은 불안 장애와 ADD를 겸비한 자폐 스펙트럼에 있는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센터를 처음 방문했고요. 학교를 혼자 등하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어머니가 교실 문까지 데려다 주면 또 선생님이 교실 문에서 자기 자리까지 데리고 가서 앉혀야 됐습니다. 또 친구들이 같이 놀자고 다가오면 꼬집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또 천식도 굉장히 심하였고 사시가 있어서 몇 번의 수술로 시력이 굉장히 나쁜 상태였습니다. 지금 뇌파 상태를 보면 굉장히 안 좋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이 아이가 이제 뇌훈련을 튼튼 뇌훈련을 시작해서 10개월 정도가 됐을 때의 뇌파 상태입니다. 앞에 뇌파는 좀 많이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하죠. 이제 친구들과 초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조금씩 어울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을 꼬집는 횟수도 줄어들었죠. 엄마가 온 동네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아이가 꼬집는다는 얘기를 해서 참 힘들었었는데 이때부터 꼬집는 횟수가 좀 줄기 시작을 하면서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그 겨울 동안 천식으로 고생을 훨씬 덜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마다 시력 검사를 하는데 할 때마다 이제 사시 수술했던 그 시력이 나빠졌는데 이때는 가서 시력 검사를 했을 때 나빠지지 않고 시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신기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뇌훈련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때는 어머니 이제 하지 않은 상태였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1년 6개월 뒤에 변화입니다. 완전히 뇌파가 많이 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내일이 없었고 언제 무엇을 해야 된다는 시간 개념을 몰랐습니다. 학교에서 IQ 검사나 전문 집단에서 IQ 검사를 했을 때 68 정도로 나와서 ADD라는 판정을 받았고요. 브레인 헬스 뇌훈련을 하고 있는 중에서 어머니가 굉장히 이제 아이가 ADD, IQ 68이라는 거에 굉장히 많이 우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제 브레인 헬스 뇌훈련으로 이거 다 거의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격려를 해드리면서 계속 쭉 했는데 이 아이가 받아쓰기를 100점, 90점을 받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을 하면서 생일 파티에도 초대되어 가고 다른 아이들을 꼬집는 증상이 없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부터 저희는 이제 브레인 헬스만 한 게 아니고 조금씩 코구를 조금씩 훈련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아이가 코구 훈련은 너무나 잘했습니다. 점수도 너무 좋고 훈련 태도도 너무 좋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훈련을 했는데 이 아이의 사례를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초2 때 지금 받아쓰기를 한 겁니다. 예, 100점 받았을 때 제가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 90점짜리 사진을 찍었는데요. 단어 받아쓰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문장인데요. 여기 한 개 틀린 게 띄어쓰기가 안 됐다 해서 한 개를 틀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초3 때 일기입니다. 초3 3월 24일 날 일기인데요. ADD였고 IQ 68이었고 자폐 스펙트럼에 있는 아이였는데 이 이제 일기가 뇌훈련을 한 지 한 2년 정도 됐죠. 2년까지는 안 되고 1년 6개월 정도 됐을 텐데 이 일기를 쭉 읽다가 저는 마지막 문장에서 좋아하는 남자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나도 결혼하는 상상을 하니 얼굴이 코스모스 꽃처럼 빨개졌다. 그리고 행복했다. 이 표현을 보고 어머니와 저가 굉장히 아이를 칭찬을 해줬고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이쁜 표현을 할 수 있고 이렇게 글씨가 2학년 때와 3학년 때 글씨가 상당히 이뻐지면서 아이가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이제 4학년 됐을 때죠. 뇌훈련 2년 3개월 후에 변한데 이제 많이 좋아진 걸 이걸 뇌파 상태를 보면서 이 아이가 집에서의 행동이 어땠냐면 혼자서 집에서 동생들하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혼자서 동생 둘을 돌보면서 집을 보고 있을 수 있는 아이가 됐습니다. 학교 수업 내용도 수학이 조금 어려워했었고 나머지는 잘 따라가면서 본인이 피아노 학원을 보내달라서 피아노 학원도 다니고 등교는 혼자 하고 하교는 친구들과 같이 하는 이런 이제 사회성도 같이 보여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어머니가 처음 뇌파를 시작하실 때는 훈련을 시작하실 때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계속 하겠다 했는데 그 뭐 동생들이 2명이 학교를 다니면서 이래저래 경제적인 여건이 생기다 보니까 현재는 이제 뇌파 훈련 상태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조금 더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부모님께서는 지금도 전화 통화를 한 번씩 하며 지금 상태로도 너무나 만족하다고 얘기를 하실 정도입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 저 이제 성인 틱 여성입니다. 처음에 전화로 말할 때는 음성틱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 가운데서 목에서 계속 뚝뚝 소리가 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니까 자기 목에서 나는 소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접 대면을 했을 때 목에서만 뚝뚝 나는 것이 아니라 뚝뚝 소리가 날 때마다 온몸을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뇌센터 다른 아이들이 훈련하는 데서 같이 훈련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이 이제 훈련하다마다 자꾸 쳐다보니까 훈련이 안 되니까 검사실에서 따로 훈련을 했는데 학부모님들이 이제 밖에서 보시고 소리만 듣고 왜 애완견을 데리고 훈련을 하지? 라고 할 정도로 소리와 움직임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분은 이제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굉장한 많은 돈의 손실을 보고 또 직장에서도 스트레스를 받고 딸아이 어린 아이 딸아이 2명의 육아 스트레스까지 겹쳐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에 지금 뇌파 상태입니다. 굉장히 움직임이 많은 상태였죠. 브레인 헬스 뇌훈련을 시작해서 2개월이 지난 후에는 뇌파 상태가 뭐 델타파, 세타파 많이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움직임이 좀 많이 잦아들었죠. 밤에 이제 뚝뚝거리는 틱 증상이 많이 가라앉으면서 밤에 잠을 좀 잘 수 있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훈련 시 온몸이 같이 흔들리는 현상이 많이 줄어들었고 목에서 나는 뚝뚝거리는 소리가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대화할 때 목소리가 목에서 이제 소리가 거의 나지 않으니까 요 당시에 이제 초등학교 입학식이 있었는데 자기는 다른 이제 학부모들이 보고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입학식을 못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때 이만큼 상태가 좋아지면서 첫 딸아이 이제 초등학교 입학식을 무사히 다녀왔다고 너무 좋아하셨겠습니다. 매일 1시간 30분씩 꾸준히 훈련을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훈련 6개월 후입니다.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움직임이 떨림이 보입니다. 목에서 뚝뚝 소리는 거의 눈으로 볼 때는 없어졌습니다. 또 소리가 날 때마다 움직이던 그 행동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근데 뇌훈련을 더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휴직을 했던 직장에서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업무 복귀를 하면서 자기가 5시에 일어나서 아이들 등교 준비와 뭐 남편 출근 준비, 자기 출근 준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뇌훈련을 4시에 일어나서 하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적으로 4시에 일어나서 뇌훈련을 하고 그런 준비를 다 하고 가기는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뇌훈련이 그 당시로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끊긴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번 7월에 다시 자기 노트북에 프로그램을 깔아주면 뇌훈련을 다시 하겠다라고 하셨지만 아직 시간을 못 내고 있다고 시간을 꼭 내서 오시겠다고 연락을 하셨던 분입니다. 6개월 정도로 했을 때는 이게 완벽하게 음성틱이라든지 행동틱이 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거의 한 2, 3년 해야 이게 다 없어지는 거를 저희 센터의 아이들이 했던 걸로 이제 나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직장 암 수술을 받은 이제 56세 여성인데요. 처음에 최초에 저희 센터에서 뇌파를 찍었을 때는 이 상태에서 마지막에 이제 움직임이 있어서 나온 거고 그냥 보편적인 뇌파였습니다. 또 18년도에 찍은 뇌파도 보편적인 뇌파로 나왔었는데 19년도 2월달에 암 진단을 받기 몇 달 전입니다. 뇌파를 이제 찍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 상태로는 크게 뭐 달라진 걸 못 느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수들을 보고 몸에 이상이 있을 것이라는 짐작을 하면서 건강검진을 받게 됐죠. 그 받고 나서 암이라는 걸 알게 되고 암 수술을 한 후에 한 달, 7월 말에 암 수술을 하고 9월 8일 날 찍었는 뇌파입니다. 많은 차이가 나죠. 이분의 다른 지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뇌파에서나 뭐 기초 율동 지수 이런 거는 별반 다른 게 없이 보통적인 지수였기 때문에 암 수술 암 진단 받기 바로 전에 뇌파와 암 수술을 받은 후에 뇌파를 이제 집중적으로 지수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뇌파에서는 이렇게 기초율동 지수 그래프가 이렇게 많이 치솟지를 않았었습니다. 5에서
5선에서 왔다 갔다 했던 그래프였는데 이때 이런 그래프가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소실률도 이렇게 왼쪽으로 막 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좌우의 차이도 많이 나게 되고 그러면서 주파수가 먼저 표준 연령 주파수보다 수치가 많이 낮게 나왔습니다. 근데 암수술 후에는 다시 기초율동 그래프도 예전하고 비슷하게 나오고 소실률도 비슷하게 나오면서 주파수도 조금씩 회복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지수를 가보니까 평소에 우리가 뇌파 검사를 했을 때는 비율 지수가 3 초반이었는데 이때는 이렇게 3과 4, 운해가 4점대로 지수가 올라가면서 주의지수 점수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근데 암수술을 받은 후에 비율을 보면 상당히 좋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스트레스 지수를 가보면 암 진단을 받았을 때 개안과 폐안의 차이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근데 수술을 받고 나니 후에는 개안과 폐안의 차이가 줄어들었습니다. 평소에는 개안과 폐안의 차이가 지금 오른쪽과 같은 그래프로 나왔었습니다. 좌우의 균형 지수를 가서 대칭성에서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동치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받고 난 뒤에는 동치성 지수가 올라가고 대치성 점수도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 이 19년도 2월 달에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뭐냐면은 이제 건강 검진을 받아서 암 수술을 했는데 암 수술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선생님들이 임파선에 암세포가 있는데 보통 임파선의 암세포는 이렇게 퍼지는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또아리를 틀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하루에 뇌수술을 2시간, 뇌파 훈련을 2시간 정도씩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암세포가 퍼지지 않고 또아리를 틀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 저희가 이제 뭐 게임 중독, 강박, 외상 스트레스 증후군, 조용한 ADHD, 치매, 그다음에 사회성 부종, 자폐 스펙트럼, 집중력 부족, 산만한 아이, 알레르기 비염 증상, 키성장, 학습력 향상 등 여러 가지 사례를 저희가 이제 뇌 훈련으로 많이 경험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 3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 발표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